지금 망 연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악성 코드가 걸러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모니터링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그 수준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보안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보안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고 기존 보안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망 연계 솔루션의 어떤 보안성 관련으로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 연계 솔루션에는 관심이 많지 않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수준이 망 연계 솔루션의 관리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네, 이겁니다. 초점이. 그러니까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하더라도 자료 이동에 대한 이슈는 있어서 망 연계 솔루션이 이제 뭐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고요. 이제 다만 각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보안성이 어떠냐, 아마 이제 망 자체를 끊어놓고 이제 그 중간에 뭐 백신을 돌려서 검사를 하고 넘겨주는 방식이고, 뭐 특정 파일 포맷은 이제 뭐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라거나 이제 이런 기술들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술에 대한 어떤 완결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네. 어려운 이슈는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아니 망분리를 했는데 그럼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가 안 나고 있다. 왜 안 나냐면 당연히 이제 정보를 주고받아서 망 연결을 해야 되니까 망 연결을 한 것이고 했는데 그 부분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신경 안 쓴다. 네. 딱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예를 들면 뭐 감독원이 검사를 넣어서 엄청 신경을 쓰게 되는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물리적 망분리의 한계는 이런 것인가?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들이나 아니면 뭐 금융기관에서 망분리를 하면서 망 연계를 어느 수준으로 쓰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망분리 정책의 효과성이 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정책 입안하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제가 네.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네. 망 연계까지 운영을 해본 입장으로, 예. 일단 망 연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백신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넘기고요. 기본적으로 보통 자동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백신은 그 시그네처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진 것만 잡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샌드박스 이제 가상 환경에서 한번 돌려보는 그런 형태. 그래서 악성 코드 같은 걸 점검한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보통 PC에서 PC나 이메일 뭐 이쪽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망 연계 쪽에서도 그거를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시그네처 기반이 아닌 한마디로 이제 가상으로 실행하는 방법으로 조금 진화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패널 토의 자료에서 발표했듯이 그 부분이 사실은 약한 링크입니다. 제가 이제 시큐리티는 체인이고 가장 약한 링크의 강도만큼 그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물리적 망분리를 하든 논리적 망분리를 하든 PC는 상당히 안전해졌고요. 망분리를 한 이후로. 그러면 지금 약한 링크가 어디냐? 망연계 구간, USB 통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네네. 네, 지종욱 CS님, 네, 말씀하시죠. 네, 망연계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그 망분리 예외 규정인 그 시행세치 2조의 2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예외 조건이 나열이 됐었고, 그 중에 배치 작업은 위법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것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전자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DMZ 구간에 있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송수신하는 내부 이 통신망의 정보 처리 시스템은 사실 웹 와스 간의 통신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른 계열사랑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부분이 있는데 보면은 사실은 되게 폭넓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예외로 허용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배치 작업이 여기에 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사실 하기보다는 업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해주는 게 기조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분리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인 망분리 대비 커넥션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상은 외부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의 경우는 이제 아까 웨바스의 경우를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외부에서 웹쉘 같은 게 업로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부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연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PC 단에서 보게 되면은 망분리 PC 쪽으로 이제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파일이 반입되는 연결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결이 아예 없으면 모르겠지만 연결이 있다는 측면에서 논리적과 물리적인 망분리의 방식이 그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한 고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사실은 망연계 솔루션이 약한 고리로서 또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내부로 유입이 되는 파일에 대해서 악성 코드를 검사를 하고 있지만 망연계 솔루션 여기서 다 쓰시고 계시겠지만 백신과 같이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간에 SDK 형식으로 백신 엔진이 삽재되어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DLP도 마찬가지죠.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악성 코드 모듈을 망연계 솔루션에다 얹어놓고 이건 시그니처 베이스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신의 패턴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그 시스템을 통과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악성 코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파일을 반입했는가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 악성 코드에 대한 유입에 대한 대응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그러니까 인터넷 PC에서 백신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걸르고 또 유입이 되고 난 이후에 내부망에 있는 PC에서도 백신이 돌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걸르는 거기에서 사실 효과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 망연계 솔루션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적과 물리적을 이렇게 보실 때 그렇게 큰 보안성의 차이가 없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중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물리적 논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그 망연계 솔루션 자체만으로도 그 하나가 있다는 이유로 망 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제가 이전에 있었던 회사도 동일하게 네트워크 구간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파이어의 NX를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하고 APT 공격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저희 회사는 지금 XDR 솔루션이 있어 가지고 로그 기반의 이상행위 탐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그 두 가지는 실시간 망 이전에 인터넷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기 있기 때문에 망연계 솔루션은 지금 현재 RPA로 통해 가지고 주단위 업데이트가 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NX 장비하고 XDR 장비는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일 보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메일 서버로 들어오기 전에 그 파이어아이의 EX 장비하고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스팸 스나이퍼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도 이 바깥에 인터넷 바깥에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 그 배치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고 2차적으로 이제 망연계 솔루션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하고 있는데 사실 망분리로 이루어져 있는 지금 망연계 그 중간에 있는 고리 기반 이전에 사실은 많은 회사의 이제 금융회사들이 그 이전 단계에서 그거보다 최신의 정보 그리고 더 고도화된 그 방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망분리, 물리적 망분리 그리고 망연계 이 세 가지에 너무 포커스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자율보안 체계로의 전환을 알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예외사항이 인정이 되고 그런 게 돼야지만 실제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이런 보안 투자들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내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단순히 망연계 솔루션으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 실시간성으로 더 고도화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이 적용된 것들이 예외 상황을 검토하고 좀 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검토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규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뭐 저도 그렇지만 고객들도 항상 머리를 갸우뚱하고 이건 무슨 말이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최근에 한 예를 들면은
그 내부망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사용할 때 그 사스 사용에 대한 그 허용 또는 불가, 또 사스 사용을 하고자 할 때 그 과정은 뭐 금융보안원의 CSP 검사가 필수, 그 다음에 그 CSP 검사 받고 사스 사용을 하더라도 그 사스 외에는 인터넷 접속 불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규제를 보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오피스 365의 이메일을 5365의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사스가 허용이 됐단 말이죠. 근데 오피스 365의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그 본문에 있는 URL은 인터넷 접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열어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구글은 사용하게 해주면서 구글에서 나온 서치의 결과는 내가 들여다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규제의 내용들이 너무 뭐랄까 그 현실, 네. 그 망불리는 이상이고, 사실 현실은 그 사실 보안 솔루션이나 여러 그 업계에서 이제 인터넷과 이메일을 맡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현실을 맡고 있는 거고, 사실 망불리는 거의 이상에 가깝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아까도 저기 이창복 시소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금융권의 기업들은 망불리에 의존해서 보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망불리는 사실 규제, 따라야 할 규제이기 때문에 감사의 어떤 감사가 나와서 이제 그 지적을 하기 때문에 망불리를 구축을 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보안은 인터넷망과 이메일망에 걸려 있는 수많은 그 중첩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보안 솔루션을 어떻게 좀 더 고도화시키고 강화시키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터넷과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실행 과정을 완전히 격리시켜 버리면 이런 그 탐지 또는 뭐 샌드박스 기반의 행위 탐지, 뭐 이런 것들을 중첩적으로 놔두지 않아도 원본이 우리 PC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감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방위적으로 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연달아 말씀을 해주셔서 예,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이제 저는 하나씩 이렇게 도장 깨기를 하려고 하다가 네, 요거 근본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 금융기관의 전체 보안 체계를 보면서 이 망불리라는 그 키워드를 좀 봐야 된다. 네, 이런 관점이고, 그렇게 보면 오히려 전체적인 보안 체계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지를 봤을 때 10년 전에 그 키워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또 당연히 이제 이런 고민 당연히 과장님 하고 계실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갑자기 전환한다. 이게 이제 갑자기라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뭐냐면 금융기관 전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잘하시는 쪽 이미 보안 역량이 출중한 회사만 기준으로 또 정부가 정책을 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관점에서 아까 타이밍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당장 가시적으로 이런 앞서가는 리더십을 어떻게 좀 촉진해 줄 건지 이 부분은 좀 충분히 네, 열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실까요? 네. 예, 하여튼 그 이상적으로는 사실은 그 금융회사들이 이게 망불리는 진짜 하나의 툴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10년 전에 나온 너무 큰 칼인데 그게 지금 이제 잘 사용도 들기도 어려운 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금융회사의 보안과 관련해서는 아까 주셨다시피 뭐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침투 시도에 대해서 각종 이제 솔루션과 보안 수단이 주로 이제 어찌 보면은 거기가 방어군의 이제 주력이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그 망분리로 방어되는 거는 굉장히 좀 크지 않고, 그다음에 또 연계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이게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취약성이 이제 있어서 그 여러 가지로 좀 망분리라는 규제가 금융회사 이제 보안과 관련된 그 니즈를 충족하는데 아주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저기 공감이 되고, 그 측면에서 이제 사실 그 최선의 방안은 사실은 자유를 갖고 알아서 하고, 대신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엄청나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요런 데처럼 사고가 났을 때는 한 몇 조 원, 몇 천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 그냥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만기 칠람하는 식으로 거의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두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실이나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요청 사항들은 이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규제를 좀 바꿔 나갈 때는 어느 정도 조금 현재 있는 그런 규제 틀 내에서 조금 운실의 폭이 그렇게 아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름인데 갑자기 겨울 옷을 입을 수도 없는 거고, 겨울 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여름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듯이 좀 시간이 조금 걸리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은 좀 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이런 일체 규제도 사실은 필요가 없겠죠. 원칙 규제도 필요 없죠. 사실은 규제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사고 나면은 100% 엄청난 책임을 묻겠다. 그게 베스트죠. 완벽한 자율성이 있고 완벽한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면 그만큼 돈은 있니? 배상금 있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조금씩 인적 물적 설비도 있고 그러면은 안 되겠네. 나중에 사고 났을 때 검사 감독을 하려다 보니까 기록도 5년 정도는 남기고 등등등의 각종 규제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있는 이 규제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의 그런 산물이다 보니까 그거를 콜드 터키식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데는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 당국자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구조는 가는데 최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서 이 부분은 관장님이 전적으로 지금 수용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망분리 자체를 지금 없애자라는 그런 논의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예외 사항을 검토하고 조금 규정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금융회사들이 노력하는 바가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